네, 오늘 11과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과 제목은 Summer and Winter Solstices라고, 이 제목의 뜻은 Summer Solstice라는 것은 동지이고요. Winter Solstice라는 것은 하지를 말해요. 이 동지와 하지는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지와 하지는 해가 가장 긴 날과 가장 짧은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중에 해가 뜨는 시간이 있고 지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해가 뜨는 것이 가장 빠르고 지는 것이 가장 늦은 게 바로 낮에 해가 길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가장 늦게 뜨고, 그리고 저녁에 해가 가장 이른 시간에 지는 것을 하지라고 해요. 해가 짧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여름에 낮이 길고 밤이 짧고요. 겨울이 되면은 이제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져요. 일단 background 링크를 볼게요. The longest and shortest days of the year are called solstices. solstice라는 표현을 써요. There is summer solstice and winter solstice. 발음이 조금 어려우니까요. 스 소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해요. 따라해 볼게요. Summer solstice, winter solstice.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Here is a weather journal from the UK. Find and check the summer and winter solstices on it. 자, 이미 답이 체크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번 볼게요. 2017년도 기록인데요. 2017년도에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을 찾아볼게요. 여기죠. 자, 그 다음에 해가 가장 늦게 지는 걸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요. 그러면 새벽 4시 43분에 해가 떠서 저녁 9시 21분에 해가 지는 거죠. 아주 긴 시간 동안 해가 있는 거고요. 자, 하지를 볼게요. 12월 21일에 7시 14분에 해가 떴어요. 가장 늦게 떴죠. 그리고 해가 지는 걸 볼게요. 3시 53분에 해가 졌어요. 자,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해가 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원이 끝나기도 전에 깜깜한 밤이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4시니까 학원에 왔는데 해가 진 거야. 엄청 충격적이죠. 엄청 해가 빨리 져요. 밤에 겨울에는. 단어들을 볼게요. dress up. dress up은 4번이고 1번부터 볼게요. rise가 sunrise라고 하죠. 우리가 해가 뜨는 걸 sunrise라고 하고요. sunset은 해가 지는 걸 말해요. opposite은 반대를 말하고요. dress up. 우리가 보통 옷을 입다 할 때 dress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동사는 dress up이라는 것은 우리가 꾸며 입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의 crown은 왕관을 말하고요. 6번의 pole은 막대, 기둥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 본문을 따라 읽어주셔야 하고요.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읽는 부분들을 표시할 테니까 여러분은 손가락으로 따라서 소리내서 읽어주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The sun rises early and sets late in summer. 계속해서 What about winter? In winter, the sun rises late and sets early. This is why we have longer days in summer than in winter. The longest day of the year is called the summer solstice. The winter solstice is the opposite. It is the shortest day of the year. This means that solstices happen only twice a year.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Some countries do something special on these days. Peru holds the Festival of the Sun on the winter solstice. During the festival, a man dresses up like a king. He and his people honor the sun god. Sweden welcomes the summer solstice.
On this day, Swedish people make crowns with wild flowers and wear them. They also dance together around the big pole. How interesting! 네. 자, 우리 페루와 스웨덴이 어디에 있는지 책에서 한번 눈으로 볼까요? 페루는 남아메리카에 있고요. 브라질 옆에 있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스웨덴은 여기 노던 유럽, 북유럽에 있는 나라예요. 자, 여기에 행사의 모습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time between sunrise and sunset. 이렇게 해가 떠서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떠 있다가 그 다음에 해가 지는 거죠. 자, 요거를 해가 떴다 진다. sunrise와 sunset의 모양이에요. 자, 이제 해석을 써볼 건데요. 해석본을 펼쳐주세요. 네, 계속해서 해석을 써볼게요. 먼저 주어 동사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어를 표시할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접속사절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절이나 관계사절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완전한 문장이 그 하나의 문장 안에 쏙 들어가서 어떤 긴 설명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절이다, 관계사절이다 이런 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때 구와 절로 나눠지는데 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쳐져서 하나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완전한 문장은 아닐 때, 그리고 절은요,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서 완전한 문장이 표현되어 있을 때, 갖춰져 있을 때 우리가 절이라고 해요. 하지만 구와 절 이거 두 개 다 관계사절이나 아니면 접속사절에서는요, 본 문장의 뼈대는 아니에요. 본 문장의 틀이 있고 그 안에 수식어절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있는 말을 선생님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지금 언어들을 던졌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한 문장 한 문장 우리 해석해 나가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The sun rises early and sets late in summer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비교적 간단한 문장이라서 원래 하던 대로 동사 찾기 rises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인 the sun. 자, 그런데 해가 뜨다. 이것은 일형식 문장이에요. 해가 무엇을 뜨다. 해가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형식 문장으로 주어 동사로 끝나는 문장이고요. 뒤에 나오는 표현들은요, 해가 어떻게 뜨는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 설명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식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니까 일단 선을 한번 그어보고요. 여기 뒤에서 early라고 하죠. early는 부사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넣을 거예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and가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 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세모 표시를 하죠. 접속사가 나왔고요. 이 접속사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왜예요? 동사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라서 그런 거예요. 자, 해가 뜨다. 자, 반대가 뭐죠? 앞부짓이 뭐죠? 지다. 지다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자, 해가 뜨는 거나 지는 거나 둘 다 일형식 문장이기에 끊어지겠죠? 자, late라고 요거를 어떻게 지는지 어떻게 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문장의 때를 나타내는 여름에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장이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집니다 라는 뜻인 거죠. 자, 여름에 해석 써볼게요. 여름에 태양은 일찍 뜨고 늦게 집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What about winter? 자, what about 또는 how about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how about이나 what about은 뭐뭐는 어때? 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뭐뭐는 어때? 자, 그러니까 뒤에 나온 주어가
winter이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은 어떤가요?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자, in winter 콤마가 들어갔으니까 앞에 전치사로 시작하는 구는 괄호 안에 넣어서 수식어 구로 표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를 다시 아까 1번의 문장과 패턴이 같으니까 선생님이 빠르게 해볼게요. 요렇게 먼저 표시한 다음에 주어는 the sun, 양쪽 다 sun이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사가 요렇게 있고요. 무엇을 수식하는지 화살표도 그려볼게요. 자, 겨울에는 태양은 늦게 뜨고 일찍 집니다. 자, 겨울과 여름이 반대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말했던 그 관계사절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관계부사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문사처럼 생긴 것들인데요. 바로 요거예요. 자, 근데 여기 끝에 마침표가 있는 거 보이죠? 의문사가 나왔는데 이상한 점 첫 번째, 의문사가 문장 앞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상한 점 두 번째, 의문사 끝에, 문장 끝에 물음표가 없어요. 자, 의문사가 있으면 우리는 늘 이제 기본적으로 의문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왜 뭐뭐 한가요? 이유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 그 기본 문법에서 조금 더 벗어나야 해요. 자, 이 관계사절에는요. 앞의 내용과 관계해서 이어지는 문장이 나온다. 앞의 단어 또는 내용과 연결해서 관계해서 뒤에 하나의 문장이 어떤 추가적인 설명, 그러니까 수식을 하는 절이 나온다 라는 뜻인 거예요. 자, why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앞을 보세요. this is라고 되어 있죠. 자, this is는요, 주어와 동사로 되어 있는 일형식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뭐한 이유입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자, 이것이 뭐뭐뭐뭐 하다는 이유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why we have longer days in summer than in winter 이죠. 자, 요거 전체가 이것이 이유입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이것이 왜 뭐뭐뭐뭐 한지입니다 라고 사용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보어 자리에 이것이 이 이유이다 라는 요렇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표시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1형식처럼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왜인지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괄호로 묶어줄 거예요. 자, we have longer days in summer than in winter. 자, than이 나왔어요. 뭐뭐보다 라는 비교이죠. 자, 요거를 중심으로 앞을 먼저 해석해야 해요. 우리는 더 긴 하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ay라는 것은 day와 night의 일이 아니라 낮을 말하는 거예요. day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하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낮과 밤에서 day를 말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we have longer days라는 것은 긴 낮이 길다 라는 뜻인 거죠. 해가 더 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낮이라는 것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조금 더 어려운 문장 또는 길게 이어지는 문장에서는요.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확장해서 한글로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겨울보다 여름에 라는 뜻이죠. 겨울보다 뭐뭐보다 요 내용이 요거랑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겨울보다 여름에
더 해가 긴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를 묶어 놓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관계부사가 나왔을 때에는요, 여러분 뒤에 엄청나게 긴 문장이 따라오는데요. 이 문장을 괄호 안에 딱 넣어서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로 시작할게요. 이것이 우리가 겨울보다 여름에 해가 더 긴 날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동사 찾아보겠습니다. 자, is가 있어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d가 붙어있죠. 자, 요거는 비동사 PP 형태예요. PP 형태는 관계부사를 말하는 관계부사가 아니죠. 자, 과거분사를 말하는데요. 자, 비동사 과거분사 PP가 나왔을 때에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수동태의 형태라고 부른다. 자, 뭐뭐 하게 되었다 라고 해석해야 하겠죠. 앞에 있는 주어는요, 1년의 가장 긴 날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모르겠어요. 묶어줘야죠. 전치사를 기준으로 묶은 다음에 요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화살표를 그려서 가장 긴 날, 1년 중 가장 긴 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씩 덧붙여서 해석을 순서대로 해주면 됩니다. 1년의 가장 긴 날은 The Summer Solstice라고 부르다가 아니라 불린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수동태처럼 해석을 해야 하니까요. 자, 5번 문장 써볼게요. 1년 중 가장 해가 긴 날을 하지라고 합니다. 자, 가장 해가 긴 날, 여기서 최상급을 사용했고요. 비교급 최상급 할 때 최상급이고요. 최상급은요, EST와 더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하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최상급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장 가볼게요. 동사 찾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is예요. 자, 그 다음에 주어는 the winter solstice 이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나온 보어이죠. 보어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해석을 써볼게요. 자, 겨울 winter solstice는 동지라고 하죠. 동지는 그 반대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반대가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똑같은 주어가 나왔을 때에는 위에 있는 winter solstice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로 쓰는 것이 좋은 글의 예의죠. It is, 그러니까 the winter solstice is와 똑같은 뜻인 거예요. 자, 여기 뭐가 나왔어요? The shortest day. 자, 뭐죠? 더가 나왔고 EST가 나왔으니까 최상급. 그 다음에 of the year, 1년 중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잠시만요. 이것을 그것은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날짜를 말할 때에는 우리가 그것은이라고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 it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1년 중 가장 짧은 날입니다. 이렇게 바로 해석하면 돼요. 1년 중 가장 해가 짧은 날입니다. 자, 이렇게 it으로 시작할 때 비인칭 주어인지 아닌지 꼭 생각해야 하고요. 가짜 주어는 아닌지도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투부정사를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라는 거를 배우게 될 텐데요. 요 it 자리에 가짜로 여기에 비워둘 수 없으니까 it이라는 것을 앉혀놓고 뒤에 진짜 주어가 위치를 바꿔서 맨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8번 문장 볼게요. This means. 자, 일형식 문장이 나왔는데요. 의미하다 라는 동사는 자동사로 일형식 문장이에요.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끄는 다음에 대시 접속사인데요. 접속사 대시 완전한 문장을 끌고 나왔어요. 접속사 절이죠. 자, 그래서 that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한 문장으로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solstices happen 일어나다. 그 다음에 only twice a year 이라고 1년에 2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1년에 2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시 그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이것은 지점이 solstices라는 것은 하지와 동지 두 가지 다를 말하는데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지점이라고 해요. 지점이 1년에 2번 only니까 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우고요. 않는다는 것을 선생님이 것을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의미합니다 라고 쓸게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자, 다음 문장 갈게요. 동사 do. 주어 some countries. 어떤 나라들은 do something special. 무언가 특별한 것. 자, 주로 요 형용사가요.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데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부정 명사들은 뒤에서 앞을 수식해줘요. 뒤에 있는 게 형용사가 맞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부정대명사 배울 때 그때 배우게 될 거예요. On these days. 이 날들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일부 국가들은 이날 특이한 또는 특별한 어떤 것을 합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나라를 설명할 건데요. hold, 행사를 열다, 개최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hold죠. 잡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미 확장 꼭 이해해 주세요. 자, 페루라는 나라가 무언가를 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개최하다. 뒤에 행사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행사 명칭이고요. 그리고 전치사부터가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입니다. 이거를 전치사 명사구라고 하죠. 우리가 전명구라고 해요. 자, 페루는 동지 때 태양의 축제를 합니다. 자, 태양의 축제를 한대요. 그 Festival of the Sun, 태양의 주체를 엽니다. 태양의 주체를 개최합니다. 또는 태양의 주체를 합니다. 다 hold가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양의 주체를 가지다, 열다, 꼭 내가 외웠던 단어 그 자체의 의미가 여기에 쏙 들어가지 않더라도 의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잘 안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긴 문장, 특히 토플 주니어 정도 수준의 문장이나 모의고사 정도의 문장을 해석할 때 아주 오래 걸리고 아주 복잡하게 느껴지게 돼요. 자, 그래서 해석에서 너무 복잡하다, 해석에서 정리가 안 된다, 단어는 뜻은 알겠는데 문장으로 만들기 너무 힘들다, 이런 친구들이 바로 요 의미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 확장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여기 콤마가 나왔어요. During the festival의 during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전치사죠. 전명구가 앞에 나왔을 때는요 콤마로 끊어줘야 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는 그 뒤에 나오고요. 동사부터 dress up까지 우리가 앞에서 단어가 dress up이라고 배웠었죠. dress up, 갖춰 입다 또는 꾸며 입다 이런 뜻이에요. 차려입다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어요. 남자가 꾸며 입지는 않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단어 like 전치사예요. 뭐뭐처럼. 자, 왕처럼 뒤에 어떻게 입을까요? 꾸며 입을까요? 갖춰 입을까요? 차려 입을까요? 자, 차려 입는다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겠죠. 적합하겠죠. 왕처럼 옷을 차려 입는다 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에요. 자, 이 축제 동안 남자는 왕처럼 옷을 차려 입습니다. 엄청 재밌을 것 같죠? 그쵸? 자, 12번 문장 볼게요. 오늘 문장이 되게 짧아요. 본문이. 자, 금방 가겠습니다. 동사 찾기 honor. honor이라는 단어는요. 칭송하다 또는 뭐 존경하다. honor이라는 단어가 많은데요. 우리가 판사님들에게도 your honor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존경하는 반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honor이라는 단어는요. 존경하다 또는 어떤 신을 존경하다라고 할 때는 칭송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칭송하다라는 표현을 이번에는 쓸 건데요. 왜냐면 뒤에 오는 목적어가 가시기 때문이에요. 뒤에 오는 목적어가 사람인데 사람을 칭송하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죠. 사람은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의미 확장 너무 중요하죠. 그쵸? 주어 표시해 볼게요. He and his people 여러 명이에요. 데이죠. 그러니까 honor이라고 s 없이 바로 현재 시제 s 없이 바로 동사 원형의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자, 그와 그의 사람들은 누구를? 태양신을 칭송합니다. 자, 다음 나라를 볼게요. Welcome, 환영하다 라는 뜻이죠. 오늘의 나라는 스웨덴이에요. 자, 무엇을 웰컴하나요? Summer solstice를 웰컴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빠르게 읽으면은 아까 in summer, in winter 계속 전치사 나왔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왠지 in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뭐 하고 싶어요? 얘를 괄호로 해버리고 싶은 거죠. 하지만 summer solstice는 전치사가 없이 바로 명사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괄호가 아니라 떳떳한 목적어예요. 자, welcome, 환영하다. 무엇을 환영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을이 붙으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쓱 안 돼요. 정확하게 어떤 연결어들이 있는지 전치사와 접속사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웨덴은 하지를 환영합니다. On this day, 이날이라는 부사예요. On this day, 선생님이 전치사로 시작하거나 접속사로 시작할 때 문장의 앞에 on이 있으면 얘는 당연히 주어가 아닌 거죠. 콤마가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넣어줘야 하고요. 자, 이제 긴 문장이라서 주어와 동사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Swedish people make crowns. 자, 간단한 문장인데요. 자, with로 시작하는 부사절이 길어서 부사구가 길어서 그래요. With wildflowers. 자, 그런데 문장 두 개가 있어요. and가 있죠. 빨간색 and. 그러니까 동사 두 개. wear them. 그것들을 them. 목적격이죠. 그것들을 착용합니다. 입습니다. 씁니다. 어떤 걸까요? them이 무엇인지부터 봐야 되겠죠? them. 그것들을 뭐예요? 그것들은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wildflowers. 자, 그냥 wildflowers가 아니고 뭐예요? 와일드플라워로 장식된 왕관이죠. 그러니까 꽃으로 만든 왕관, 야생화로 만든 왕관을 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wear이라는 단어는 입다, 쓰다, 착용하다, 바르다.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목적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목적어와 어울리는 뜻으로 사용해 주세요. 해석 써보겠습니다. 이날 스웨덴
사람들은 야생화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들을 씁니다. 자, 다음 문장 이제 2문장 남았어요. dance예요. 주어는 day, also는 또한이란 뜻이죠. 부사이고요. 자, 춤을 추다. 일형식 문장이에요. 근데 같이 춘다. 누구와 함께 추다. 이것은 을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 아닙니다. together는 함께라는 동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부사예요. 자, 그리고 around a big pole, around는 주변을 이라는 전치사이죠. 그래서 큰 기둥 주변에서 춤을 춥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들은 함께 큰 기둥이 아니고 기둥 주변에서 춤을 춥니다. How interesting! 얼마나 흥미롭다고 하나요? 재밌다고 하나요? 재미있겠어요 라고 표현해야 돼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정말 재밌겠어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여기까지 본문이었고요. 전체적인 본문을 한글로 한번 쭉 다시 읽어본 다음에 문장 안에 혹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문장 안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형광펜으로 꼭 표시한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그 단어의 뜻을 해석을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로 가주세요. 문제풀이, 책 문제풀이에 다시 한번 이 단어들이 등장할 거니까 모르는 채로 문제를 풀지 않도록 여기 그 해석본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